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OT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카페, 제 밴드, 제 유튜브까지 3종 세트 거기서 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35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먼저 총평. 난이도는 중상, 상에 가까워요. 민법 문제가 9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공유관계 한 문제, 토지임대차 한 문제, 주임법이 무려 3문제. 처음이에요. 역대급이죠. 상인법 한 문제, 부동산 실명법 한 문제, 집합건물 한 문제 나오고 분묘기지권도 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중개민법이야, 중개민법.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중개사법으로 해야 되는데 민법 문제를 추가하면서 난이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아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민법 기억이 잘 안 나잖아.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 다 열심히 해서 모든 2차 과목을 열심히 해서 전체 점수를 그냥 올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점수 보태기 이거는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민법 문제가 대거 나오니까. 1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위원회. 옳은 것은 1번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이거 국무총리 이러다 대통령까지 나오겠다? 아니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필수는 아닌데 국토교통부에. 국무총리 말도 안 되고. 쉬운 거였고 1번 지문은.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하죠. 심의사항 4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이렇게 4가지. 시험과 같은 말 자격이 취득.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요 4가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이 된다. 그렇게 해야죠. 2번 틀렸고. 3번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 이제 관련자면 제척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안 했어. 그럴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누가? 위원장이 아니라 국장이. 왜냐하면 국장이 위원을 위촉했으니까요. 이거 작년에도 나왔죠.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X. 국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국장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촉을 한 사람이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니라 국장. 3번 틀렸고. 4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중개보수 변경이에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니죠. 중개보수 변경 요게 심의사항인 건 맞아요. 여기 중개보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하지는 않아. 시험 관련된 게 우선해요.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한다. 자격 취득 같은 말. 시험, 자격 취득 요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돼요. 시험 관련된 것만. 다른 건 안 그러고. 중개업, 중개보수, 손해배상 얘네들은 심의사항은 되는데 우선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 관련된 건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니까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요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4번도 X 틀렸고. 답은 5번. 국장이 직접 자격 시험을 시행한대요.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죠.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국장이 시험 시행하겠대. 심의위원회 의결.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을 안 보겠대요. 그래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래서 5번이 맞고 쉬운 지문이었어요. 답은 5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중개사법은 괜찮았어. 풀만했어요. 뒤에 가서 난리가 난 거지. 뒤에 가서. 2번 얘도 어렵지 않았죠?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다른 법률 그러면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중개업 하려고 만든 법인, 중개법인만 놓고. 답은 1번. 주택 임대업은 안 되죠. 이건 뭐 모의고사도 여러 번 나오고 했던 거니까. 임대업 X, 관리업 X 이런 건 안 된다. 말이 짧은 거 3글자짜리 안 된다. 말이 짧으면 건방지잖아.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말이 긴 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 2번 상업용 건축물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죠. 분양대행은 상가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가능하죠. 이거 토지 분양대행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분양대행 나오면 대상물을 봐라. 상가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만, 토지는 안 되고. 3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죠.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그런 건 안 되고 상담, 컨설팅만 지금 상담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에 소개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소개는 할 수 있고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이사업 X, 도배업 X 직접 하는 거는 지금 이사 도배업체 소개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다. 5번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할 수 있는 거죠. 개공을 대상으로, 이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럼 틀리는 거고,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른 거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맞는 거고, 얘는 답은 1번. 이건 아마 틀리신 분이 없을 것 같아. 3번 개공이 휴업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공 4개월간 분사무소 휴업하려는 경우,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휴업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줄여서 이제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분사무소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초과니까 휴업 신고해야죠. 그리고 분사무소니까 신고확인서. 이게 만약에 주된 사무소면 등록증인데.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그럼 바로 X. 분사무소니까 신고확인서. 1번 맞고. 2번 개공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 자,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했을 때 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갖다 냈어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한다고. 그럼 변경 신고할 때는요? 등록증이 없어. 아니, 등록증이 없는데 뭘 어떻게 첨부해? 답은 2번. 그래서 전자문서가 되는 거죠.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전자문서가 된다. 지금 변경 신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틀렸다고. 등록증이 없다. 여러 번 나왔죠, 시험에. 답은 2번. 쉬웠고요. 3번 처음 나온 지문이죠. 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좀 강조를 했어. 일괄 제출, 중개업 휴업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 휴업폐업 신고서, 요 부가가치세법 나오면 거기 이제 사업자 등록이에요. 신고서 2장을 작성해서 한 곳에 다 제출할 수 있어요. 일괄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송부하는 거죠. 지들끼리 나눠 갖는다고. 그러면 이제 중개업 휴업 신고 한 걸로 본다. 맞는 거죠. 일괄 제출. 요거 중개업 휴업 신고서랑 사업자 등록 휴업 신고서를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한다. X. 일괄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들끼리 한 장씩 나눠 갖고 그러면 신고한 거로 보고 3번 맞는 거고. 3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답은 2번에 손 들고 있잖아, 답이. 4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임등치, 3개월 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태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이면 500과태료가 아니라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휴업은 3개월 초과인지 6개월 초과인지 잘 봐라. 지금은 6개월 초과, 임등치. 5번 개공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시간 끌 이유가 없죠.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등록증을 찾아서 돌려주라고. 즉시 반환.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재교부가 아니라 즉시 반환. 그래서 5번도 맞고 어렵지 않았죠. 4번 공인중개사인 계공갑 그에 소속된 소공을 틀린 거. 기억. 갑과 을은 실무교육 받아야죠.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계공, 소공 두 명이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오, 요거는 약간 치사반스, 똥반스. 근데 처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틀렸다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일 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연수교육이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렇게 되고. 니은 갑이 계공이죠. 중개 의뢰받아 을이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됐어요. 소공이 중개행위에서 중개 완성. 그럼 확인 설명서에 을 소공은 갑과 함께 소공 계공 함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 아 이거는 이제 치사반스 똥반스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쉬운 거야.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민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민날인.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뒤에 가서 그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서명 민날인. 지금 서명 또는 날인 X. 쉬운 거다.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디귿 을이 갑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소공이 그만두고 1년 이내 등록 신청한대요. 실무교육은 면제가 돼야지. 1년 이내 면제가 되는 거지. 등록 신청한 후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 실무교육 또 받아라. 그거 아니라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된다. 실무는 뭐다? 일. 그러니까 1년이죠. 직무는 그것도 일이죠.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직무. 일이니까 1년. 실무도 1년. 직무도 1년.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지금처럼 1년 이내니까 면제가 돼야죠. 다 틀렸다. 어렵지 않죠. 박스 안에 3개밖에 없는 건 그냥 무조건 맞춰야 돼.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니까. 우리 오지선다인데 박스 안에 3개밖에 없다는 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 다 틀렸고 어렵지 않았고요. 5번 고용인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고용인 그러면 소공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 1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받은 때는 이를 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신고 받은 거,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은 거,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고. 2번 계공은 소공을 고용한 경우 소공이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많이 나왔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래서 지금은 고용신고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되고. 2번 틀렸고 3번 정답이죠. 올해 나올 확률 99.9%고 나왔죠.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잡으러 오라 그랬어. 이거 안 나오면. 근데 정답으로 나왔어요. 계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인원수 제한이 있죠. 계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맞는 거고. 그러니까 계공이 혼자 하면은 중개보조원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요. 소공을 1명 고용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계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계공은 소공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아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5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죠. 누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협회가 아니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봐야죠. 얘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협회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해야지. 자격증은 누가 교부 발급을 하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그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얘도 뭐 어렵지 않았고. 답은 3번이었고. 문제는 6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교란행위가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버리라 그랬어. 못 외워. 아니, 30개가 넘는 걸 어떻게 외워요? 그걸. 차라리 그냥 공법 공부해서 한 문제 거기서 맞는 게 낫지. 버리라 그랬어. 그걸 낸 거지, 출제위원이. 답은 3번이고요. 보험을 안 든 거, 이게 교란행위가 될 수는 없죠. 저는 출제위원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 너는 외웠냐? 당신은 외웠냐고. 30개가 넘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거를 문제를 내고 있는 게 어딨어. 그냥 틀리라고 낸 거죠. 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다는 거지. 30개 넘는 걸 우리한테 외우라 그러는 건 심한 거잖아. 어쨌든 답은 3번이고 다시 나와도 그냥 버려야 돼. 이런 문제는. 6번의 답은 3번. 보험을 안 든 거는 교란행위는 아니다. 7번. 개공이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거. 참신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요거는. 근데 제가 법원에 등록하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어떤 거? 경매대상 대리. 경매대상 대리.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돼. 경매대상 대리는. 그럼 보세요. 기업, 경매대상, 대리,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이거는 등록을 해야지. 경매대상, 대리잖아. 니은은 공매대상이니까 얘는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공매대상은 대리를 하건 뭘 하건 공매대상이니까 경매대상 대리할 때 그때만 등록이 필요하다. 디귿 인장 등록하고 변경 등록하는 건데 얘는 중개업할 때 등록을 하는 거죠. 시장구수구청장에게. 그 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업을 할 때는 그때는 법원에 인장을 등록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인장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따로 등록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은 법원이 아니라 어디 가서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니까 이 법원에 등록하는 건 아니잖아. 인장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따로 등록하고 그런 거 없다. 틀렸고. 리을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보험 드는 거는 법원 가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보험 드는 거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이거는 보험회사 가서 가입해야죠. 그리고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하는 거지. 보험회사 가서 가입하는 거지. 보증보험회사 가서 가입하는 거지. 공 타길 때 법원에 맡기는 거지. 그것도 등록하는 것도 아니잖아. 보험을 등록한다. 처음 들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만. 경매대상 대리. 요거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라. 법원에 등록하는 건 only one.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설마 only one 그게 모르는지 아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고. 그 다음.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맞출 수 있고. 그 다음 8번 쉬운 문제죠. 소공을 둔 개공이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거. 소공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죠. 보험 들었다는 서류 게시해야죠. 그러면 소공을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서 이거를 왜 게시를 해? 고용신고서를. 고용신고서는 이미 제출을 했는데 고용신고할 때 낸 건데 그걸 뭐 어떻게 게시를 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것도 보통 게시가 돼 있지만 게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게시해 놓은 거다. 있어 보이거든요.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확인증을 주고 여기에 금태가 둘러 있어. 오, 되게 있어 보여. 그래서 그냥 게시한 거지 게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게시를 해야 하는 거, 게시 의무가 있는 건 기역, 니은 두 가지.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 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집행유예, 요것도 제가 안 나오면 잡으러 오라 그랬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그래서 기간 만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할 수 없다. 맞고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된다. 2번. 협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아니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아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관련된 것도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답은 2번. 3번. 또 나왔네요. 작년도 나오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만 내는 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소 등기부 등본. 외국법인만 내는 거.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외국법인만. 3번 맞고. 4번.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이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을 하고 법인, 공인중개사, 종별 나누고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죠. 서면 통지 7일 이내. 이 서면 통지가 등록 통지. 등록이 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라.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해요. 바꾸는 거야. 종별 변경. 그럴 때 원래 갖고 있던 등록증,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죠. 종별 변경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종별을 바꿔서 업무를 계속할 때 옛날 등록증은 어떻게 반납을 해라. 등록증이 2개 있으면 이중 등록 안 되는 거다.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라. 최근에만 2번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답은 2번이었고 얘도 틀린 거나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10번. 개공과 중개의뢰인 간 중개계약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거 계약서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죠. 있다고. 우리 보통 전화로 물건 내놓고 하잖아.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다 똑같아요. 모든 중개계약이 낙성, 불효식 계약이에요. 성격은 청약과 승낙이 그냥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구두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 불효식 계약, 일반 중개계약,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서 특정 개공 한 명에게 물건 맡기는 거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면 3개월로 한다가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기간이에요. 2번 틀렸죠. 답은 2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2개월로 하면 2개월 되는 거고 5개월로 하면 5개월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2개월로 했다고 3개월로 본다. 아니라고 그거. 주인법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본다. 그런 게 주인법에서.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었고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물이 권리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죠. 신상 털리니까. 무조건 비공개.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다. 신상 탈탈 털린다고.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예정 가격을 포함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죠. 말은 해볼 수 있잖아. 말도 못하냐? 입틀막? 그거 아니잖아. 말은 해볼 수 있지. 요청해볼 수는 있다고. 요청받은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여러 번 나왔고. 5번.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비공개 시리즈들. 아까 권리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런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예요. 근데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르죠.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선 아니 된다. 무조건 비공개. 틀린 거 답은 2번. 1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옳은 거. 1번.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래.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래.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틀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예요.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만. 인터넷 사이트인데? 틀렸고.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지정받고선 사이트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가통신 사업자라니까. 부가통신 사업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을 확보할 것, 직원으로 고용할 것 그래야지.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직원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은 무효이다. 자, 무효를 시키는 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아니요. 단속 규정이에요. 유효. 다만 제재를 받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제재를 받는 거지. 그 지정이 무효다.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은 중개사법에 초과 보수밖에 없어요.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만. 다 단속 규정.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도 지정 유효. 단속 규정. 무효 아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이것도 only one. 하나밖에 없다.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이다. 4번. 법인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죠. 법인 해산. 그러면 청문은? 청문은 제외. 사망해산은 청문 제외. 그래서 청문 거치지 않고 청문 없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사망해산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청문은 제외. 그래서 맞죠. 답은 4번.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청문은 제외.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 개공은 3개월 이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고, 아니 지체 없이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통보하니까. 제가 이거 통보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한다고.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게, 판매가 이미 완료된 게 사이트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내리라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다. 3개월 이내 그러면 거의 3개월 동안이나 거래가 완성된 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클릭했다가 판매 완료 뜨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내리라고. 사이트에서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는 거다.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답은 4번이었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중개사법은 아까 6번 문제 교란행위, 이거는 뭐 사실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그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풀만해. 12번 또 나왔네요. 이거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거. 이거 저한테 선생님 이거 또 나왔어요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우리 외우고 있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대한민국 박수.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간소, 보험회사, 신탁업자.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죠. 은공채보신은 예치 명의자도 되고 예치 기관도 되고. 네, 개공 전문회사 이렇게 딱 추가하면 얘네들은 완벽하게 이제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고, 은공채 보신까지는 예치 기관도 되고. 그래서 짝짝짝짝짝 은공채 보신,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소, 보험회사, 신탁업자. 그러면 답은 2번. 얘는 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야.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어.
법원 X, 거래 당사자 X, 소공 X. 제 교재에도 이 예가 나와 있다고. 거래 당사자 X가. 누가 틀려 이거를.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험 합격하고도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이거 월드컵 축구할 때 뭐 하여간 축구 경기 하면 그냥 무조건 이게 기억이 나.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답은 2번. 쉬웠고요.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이거는. 자, 13번 문제를 풀기 전에 금지행위 체계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금지행위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거야. 금지행위 내용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뭐가 어려워요? 체계도. 자, 33조의 금지행위가 1항, 2항 두 가지가 있고 1항 개공 등 금지행위 9개가 있다고 구금지. 2항은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유해. 5가지가 있어요. 자,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 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다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금지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조는 투기 조장 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것도 있고,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조가 2가지.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돼요. 구금지가 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 조작단 3년 3천. 제휴회 이 5가지는 3년 3천만. 얘네들은 임등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일단 요런 체계도인데, 자, 1항과 2항은 차이가 있죠. 일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되고 2항은 임등치는 안 되고. 그죠? 근데 더 큰 차이점이 있어.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1항 구금지는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돼요. 중개 보조원까지. 2항은요.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이 5가지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돼요. 왜? 누구든지 적용된다고 돼 있거든. 누구든지. 중개 의뢰인도 적용돼요. 이런 큰 차이죠. 제휴의 이 5가지가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는 건 이 5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 원래 많이 나왔던 건 이거.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올해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 금지행위에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 요거죠. 조작단과 제휴회.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조작단. 그리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요거 2가지, 요거 5가지. 이렇게 7개는 신고했을 때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투기 조장 행위도 포상금 안 줘요. 조작하는 거는 주는데 포상금을. 조작단과 제휴회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그래서 이 체계도에서 무려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올해 나온 건 뭐였다? 요거.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이거 나누는 거. 이거.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 되게 강조했었지. 이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된 것 같다고. 13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선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거.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는 거 찾아봐. 뭐 찾아봐? 제휴회 찾아봐. 제휴회. 제휴회. 요거.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요거. 그러니까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기업, 직접 거래. 아니죠. 증거 조작단. 얘는 제휴회가 아니잖아. 니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에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제휴회. 맞네? 디귿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제휴회. 해. 맞네? 방해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휴회.
유도하는 게 3가지가 있어서 총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리은은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증거 조작 단 얘도 해당 사항이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제휴해 이 5가지 찾는 건데 해당 사항이 있는 건 니은, 디귿 2가지였다.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또 나올 수도 있다. 내년 36회에도 이거 열심히 대비하셔야 돼요. 아까 금지행위 체계도. 그다음 14번 다음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이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년 3천 그러면 3년 징역이 가능하잖아요. 3년 3천이면 3년 3천 찾는 거예요. 답은 1번. 와, 이것도 저한테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되게 많았어. 합격글 중에서. 왜냐면 너무 쉬웠거든요. 저한테는. 아니면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어떻게 가장 등신된다. 절등치에다가 3년 3천까지 있으니까. 다른 거는 부정하게 해도 3년 3천이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3년 3천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3년 3천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어떻게 한다? 가장 등신된다.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등등. 왜? 3년 3천까지 있으니까. 3년 3천까지. 제재가 이렇게 센데 등신되지. 모르면 우리가 등신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등신 안 되고 잘하셨어요. 잘 맞췄어. 답은 1번이었고 2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이건 자격증 양도되어서 1년 1천이죠. 양손 양팔 2개. 예. 정확하게 자격증 양도대여예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자격증 양도대여. 양손 양팔 2개 1년 1천. 2만 들어가면 1년 1천. 이중사무소죠. 2개의 중개사무소. 이중사무소니까 2니까 1년 1천.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년 1천. 임시중개시설물. 2가 보이잖아. 얘는 2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 용, 한. 임시중개시설물. 2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2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섭섭하지. 1년 1천.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아닌 자 시리즈 아닌 2글자니까 1년 1천. 아닌 공인중개사 아닌 개공 아닌 자가 하는 거 아닌 2글자 1년 1천.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이거 뭐 답은 1번이고 1번 찍고 그냥 끝.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등등. 15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거. 1번 개공이 과실로 인해서 귀책 사유 잘못한 거죠. 개공이 잘못해서 거래행위가 무효 꽉 났어요. 개공 잘못으로 꽉 나면 개공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개공 잘못으로 꽉 나면 못 받는다. 개공이 과실 잘못이 있잖아. 그리고 무효 꽉 났잖아요. 못 받는다. 2번 주택일 때 조례 있어요. 그리고 협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법조문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법조문 표현은 주택표 조합, 주택일 때 별표, 표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있고 합의, 협의가 있어서 제가 주택표 조합 이거 맞는 거라 그랬잖아. 주택일 때 표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합의, 협의도 있고. 근데 표를 생략하고 주택조합 이것도 맞는 거예요. 주택일 때 조례 있잖아. 그리고 합의, 협의도 있는 거다. 합의, 협의는 같은 말이고 주택표 조합 맞는 말, 주택조합도 맞는 말. 사실 주택조합이 더 자연스러운데 2번 맞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틀린 거는 레알 답이 손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답이 손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2번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 3번 중개모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답은 4번.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죠? 주택일 땐 조례가 있다고? 이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지 중개 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야, 이건 너무 쉬운 거지. 답은 4번.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의제기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답이 너무 손들고 있잖아. 번쩍 손들고 있잖아. 답은 4번. 틀리신 분이 없어요. 워낙 많이 나와서. 중개보수는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 틀렸고. 5번
실비, 비용 받을 수 있죠?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때 본 거, 요거 비용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중개 의뢰인. 근데 그 중개 의뢰인이 집주인. 그죠?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이 비용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실비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따로, 실비 따로 있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았고. 근데 5번을 읽으신 분이 없어. 답이 4번에서 너무 손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우면, 올해 문제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합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실수를 안 해야 돼. 쉬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서 이런 거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그럼 바로 그냥 60점이에요. 쉬운 거 실수 안 해서 점수가 웬만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70점 정도만 맞고 있어도 고득점이에요. 그러면 공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합격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 그게 안 된다고. 이런 거 틀리면. 문제가 어려우면 쉬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 16번. 얘도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 강의하고 할 때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또 이런 걸 설명하고 하면 부담이잖아. 그래 그냥 틀리고 다른 거 맞추자 이런 생각. 근데 나오고 말았네.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무조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뭐냐면 업무 정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6개월, 3개월, 1개월, 뭐 2개월, 4개월 다양해.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그냥 외울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건데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6개월, 3개월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답은 지금 3번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하나의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조문에, 법조문이 하나의 조문에.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해야죠.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통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다. 제가 이거 업무 정지 잘 나온다고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 업무 정지인 건 외우고 있어라. 이거 업무 정지다. 근데 이 기간까지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이 기간까지도. 이제 이거 두 번째 나온 거니까. 왜냐면 하나의 법조문에서 기간이 달라. 어떤 건 3개월이고 어떤 건 6개월이에요. 거짓 공개한 건 6개월. 거짓 공개한 거. 지금처럼 거짓 공개한 거. 근데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건 3개월. 2번은 3개월이에요.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잖아. 3개월. 하나의 법조문인데. 그래서 출시원이 특이하네 문제를 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대비를 하자.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너무 많아. 못 외워요. 교란행위만큼 많다고. 교란행위를 우리가 버렸던 이유가 30개가 넘으니까 얘도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버리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하나의 법조문에서 6개월, 3개월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건 6개월.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건 3개월. 업무정지 기간이. 업무정지인 것도 외우고 있고 그 기간까지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나온 거니까. 처음 나왔으면 그냥 버리는데 두 번째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요거는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아, 인정할 건 쿨하게 또 인정하잖아, 제가. 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 그 다음 17번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쉬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촌스러워.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답은 1번 확인 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16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출제위원들도 센스 있어. 업무 정지, 거짓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 등록, 절등치고요. 등록 취소하는 거. 업무 정지인데 일한 건 바로 절등치죠. 정지인데 했잖아. 4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딴 데 임원사원 이사급 취업했네. 이중 소속이니까 절등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딴 데 이사급으로 취업했잖아요. 이중 소속 두 군데 걸쳐 있잖아. 절등치.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절등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잖아요. 문제에서. 사망이면 개인 사망, 절등치. 답은 1번이었고 1번 찍고 더 읽으신 분이 없어. 실제 시험장에서도. 너무 촌스러운 문제니까. 18번도 자, 개선명령이 아닌 거. 개선명령은 개선해. 더 잘해봐. 더 잘해봐. 그래서 보통 변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변경해. 아니면 좋은 거는 보유해야죠. 적립금 보유. 안 좋은 건 처리해야지. 손실 처리. 그런 것들. 더 잘해봐. 그게 개선이잖아. 개선. 더 잘해봐. 못하게 하는 건 그건 개선명령이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건. 그래서 답은 2번. 공제사업 양도. 두 번째 나왔네. 이거는 제 교재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모의고사에도 몇 번 나오고. 쉬운 거 있죠. 이것도. 공제사업 양도는 야, 너 하지 마. 공제사업 하지 마. 너 딴 사람한테 넘기고 얘 못하게 하는 거잖아. 못하게 하는 건 개선명령이 포함이 안 된다. 개선은 더 잘해봐. 그거니까. 더 잘해봐. 변경하고 좋은 거 적립금 보유하고 안 좋은 거 손실 처리하고 이런 게 개선명령. 공제사업 양도는 아니다. 답은 2번이고 이것도 쉬운 문제. 이것도. 자, 19번 문제를 풀기 전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비교하는 거죠.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던 거. 제 암기 코드에서 뭐 대표적인 거죠.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우리가 인권서약 이렇게 불러요.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인권서약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니다. 기출문제에서 무한 반복되는 게 그냥 또 나온 것뿐이야. 그냥. 그리고 상식, 조건과 기한은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거래계약서에 적고 있을 때만 신고 사항이고 없으면 말고 조건과 기한이 항상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을 때만.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신고사항 되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모두 골라라.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권리 이전 내용.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인권서약. 인. 조건과 기한이 있대요. 있는 경우에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신고사항 되고. 리을,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권, 서약. 답은 모두다. 쉽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 다음 20번까지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0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나왔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개정이 돼서 그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특이하게 비주거용을 냈어요. 아닌 거. 답은 3번. 관리비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관리비는 주거용에만 적는 거죠. 임대차 확인사항. 주거용에만. 근데 사실 약간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의제기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시험이 정식 답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의제기하고 해야지. 문제가 좀 이상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의제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권리는 행사를 해야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관리비는 일단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기재되는 거니까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내용. 비주거용인데 관리비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었고
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풀만한데 약간 논란은 있다.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